예. 예,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일. 예, 부동산계의 갈릴레오. 예, 정한영입니다. 음, 그죠. 뭐, 여기 보니까 경매, 스쿨, 현미경,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닉네임에 무슨 신, 무슨 왕, 짱, 뭐, 예, 그런 거 쓰고, 예, 뒷날 좋은 꼴을 못 봤어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물론 뭐 저도 이제 갈릴레오라고 부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참 그게 낯간지러운데 자기가 최고다, 신이다, 왕이다. 이거는 초딩 수준이죠. 예.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신뢰가 가고 끌린다라고 하면 예전에 뭐 경매의 신도 있었고 뭐 땅신도 있었죠. 땅신, 부동산 신인가? 또 무슨 뭐 경매계의 왕, 여왕 뭐 이런 말 많이들 써요. 그런데 그런 호칭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킹, 왕짱 뭐 이런 거.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고 수준을 그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를 우러러보게 하는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김어준 총수라고 하는 그 김어준 씨에 대해서 사실은 비호감이었던 게 스스로 총수라고 한 거죠. 누가 총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자칭 총수라고 했고 진짜 총수가 됐죠. 그분은. 예, 그게 그 우리가 총수라고 부르니까 총수라고 불러야 되죠. 상대방을. 예, 본인이 이제 그렇게 원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드니까.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갈릴레오 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고민을 했는데 예, 예, 제가 원체 권위가 없다 보니까 제 말에 권위가 없다 보니까 그죠. 뭐 무슨 박사, 뭐 무슨 뭐 전문가 막 이런 타이틀들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뭐 직함이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갈릴레오 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김어준 씨를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그 낙검수 할 때부터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예, 일단은 뭐 너무 껄껄거리는 것도 잘 안 어울리고 제가 듣기에는 충청도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좀 많이 싫어해요. 예, 네, 했고 그래서 그 총수라는 말이 저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예, 그거는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왕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왕님 맨날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 호칭 속에 어떤 권위가 생기고 서로 지배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스스로의 직함을 과대하게 높게 칭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 자기 사람을 자기 밑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의도적으로 널 위한다라는 말 속에 뭐야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농지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에 서산 조금 길었지만 양해를 좀 구하고요. 농지연금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쇼츠도 만들어 놓고 쭉 했는데 제가 10년 동안 이 유튜브 하면서 그 버릇이 뭐냐면 꼭 제가 날짜를 이야기해요. 날짜를 이야기하고 물론 뭐 제가 파급력이 없다 보니까 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근데 자 똑같은 문제를 누가 언제 이야기했냐라는 게 굉장히 다르죠. 그것을 아무도 문제를 찾지 못했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치 나도 알았어요라고 지적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오늘 농지연금을 이야기하고 제 채널을 들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또 이게 며칠 안 지나면 기사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 제 채널 보면서 기사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 제가 인기는 없어도 진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잘하기 때문에 아이고 씨 불펜이 떨어져. 자, 농지연금 지금 농지연금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나오지 않는 것뿐이고요. 지금 현재 농지연금이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지 가격이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투기 세력을 막겠다, 투기 세력을 색출하겠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에서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부터, 그죠? 사회활동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쪽 일대가 오직 그 농지의 투기에서 돈 벌었다라는 소문으로 가득했던 동네죠. 거기는. 예, 항상. 예, 그렇게 성장해왔고 또 그렇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식이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강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가 편견이죠. 그죠? 편향된 어떤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갖고 있는 편향된 성향이 있죠. 당신은 왜 그런 성향을 가지세요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니까. 잠깐만요. 그죠? 네, 사람은 다 그래요. 저는 예, 외국인에 대한 편향된 시장이 많아요. 인종차별 같은 거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뭐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데. 예. 자, 농지연금 뭐 좀 뜸을 들였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농지가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폭락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데 지금 차이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세대, 그러니까는 우리 386 세대들만 해도 귀농을 해서 귀촌을 해서 자기 고향이 있고 농사를 지을 줄 알고 또 농사를 짓고 싶어 하고 가고자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15년 전에 제가 쓴 책 전원마을 염장지르기라는 책에 사실은 다 언급했었던 이야기가 이제 지금 현실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15년 전에 떠들었죠. 전원마을 염장지르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세대예요. 저는 시골에서 컸고 지금도 시골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도 트랙터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그 노즐이 지금 녹이 난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뜯어봐야 되나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하다가 왔는데 자, 제 세대 중에 지금 50대죠. 50대 세대들이 문제점은 뭐냐면 태어난 것은 농촌에 태어났어도 머릿속의 성장 과정은 대부분 도시예요. 초등학교 입학을 아파트에서 살면서 했고, 그죠? 프로야구가 생겼고, 칼라 TV를 보기 시작했고, 어떠한 식으로든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형 세대들은 시골에서 낯질 좀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 세대는 낯질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게 우리가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와이프나 본인이나 시골에 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시골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경쟁력도 없어요. 제가 군대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애들이 낫지를 못하더라고. 나는 다 하는 줄 알았어. 참. 네. 그러니까 전원주택에 갈 의사가 전혀 없는 세대예요. 어렸을 때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불 떼고 살고 뭐 가마솥에 뭐 하고 이런 기억이 없어요. 예,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뭐 하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다만 같은 나이대지만 저희는 굉장히 오랫동안 강원도 같은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진짜 저희 동네 오면 강원도에 완전히 옥천이지만 예, 집사람이나 그래서 그 성향이 있는 거지 없습니다. 즉 시골에 갈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시골의 노인들은 이제 농지를 누군가한테 팔던지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거의 지금 작년 대비 한 반토막이 난 것 같아요. 농지 같은 경우는. 근데 뭐 농지에 안 팔면 그만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자녀들이 이제 돌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냐면 본인 나이대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지금 60대들 된 사람들은 아니 내가 퇴직하고서 시골 가서 농사 져야지. 60대 넘은 사람들은 아니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돼서 시골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귀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 세대 다음이 저희 세대잖아요. 저희 세대는 없어요. 대부분 시골에 대해 관심 없어요. 배우자도 가려고 하지도 않고 남자들 스스로도 놀러 가는 곳이 시골이지. 그죠? 시골에서 내가 산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지 가격이
농지를 매수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또 투기까지 단속을 한다고 하니 농지 투기를 하는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있겠어요? 서울 이야기예요. 서울 주변에, 대도시 주변에, 대전 주변도 농지 투기를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대전시에 붙어서 뭐 여기 뭐 개발될 거야라고 해봤자 개발돼봤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올라야 뭐 거기서 거기고 무슨 뭐 그걸 투기라고 하기엔 좀 어렵죠. 앞전에 김건희 여사라고 하기 그렇죠. 김건희 씨가 뭐 연자를 붙이고 싶기는 하지만 때문에 그 마산 창원이었죠. 그쪽에 공단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해 황 된 거죠. X 된 거죠. 완전. 아이 영부인이 뭐 여기에 사라고 해서 예?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고 농지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틈들였는데. 농지연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농지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농지 가지고 뭐 연금을 신청을 하면 이만큼 나옵니다. 월 300만 원 나오고요. 뭐 죽을 때까지 나와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바로 안 나옵니다. 신청이 안 돼요. 농지연금이 없어요. 고갈됐어요. 현재. 진짜예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농지연금을 할 때 우리가 그 감정평가 기준가격 있잖아요. 공시지가나 기준가 자체가 내려갔어요. 이거는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중소형 주택이나 시골 같은 경우 주택연금을 하려고 해도 예전에 3억이라고 불려서 옆집이 3억에 팔렸다고 하니까 주택연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는 내가 3억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연금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한 돈 100만 원 정도.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2억 5천이래. 2억이래. 이렇게 지금 아파트 관련된 주택연금도 상당히 지금 평가 기준을 낮추고 있고요.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울 일부 지역, 극일부 지역만 빼고는 금액 자체가 지금 낮아졌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매매가 되는 집들은 연금 신청을 안 하죠. 사람들이 매매를 해서 내가 돈을 마련하면 되니까. 근데 매매가 안 되고 시가만 높으니까 연금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택연금도. 그죠?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식한테 줄 수 있거나 농지를 매매할 수 있으면 매매해요. 연금 안 합니다. 시골로 있는 애들 뭐 그 연금 하는 거보다 목돈 해서 내 자식들한테 띄워줄 거 띄워주고 자기 목돈 놓고 든든하잖아.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농지가 매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골 농민들이 이제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똑같은 엽당이 5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서 신청하면 2억 5천 3억 뭐 이래요. 그리고 어, 더 황당한 거는 신청하고 기다리래요. 가뜩이나 노인네들이 이제 지금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명 짧은 사람은 농지연금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농지연금에 뭐 다 하면 된다. 뭐 농지연금으로 얼마씩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이제 그딴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경매로 농지를 사서 연금을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는 농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있고 내가 그 낙찰은 낙찰가가 있죠. 그러면 감정가는 3억인데 내가 낙찰가를 1억에 했어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내가 3억짜리 1억에 샀으니까 3억으로 평가해주면 아유 한 달에 100만씩 주겠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매로 사게 되면요. 금융기관이나 평가할 때 보통 지금 제가 요즘 현업을 잘 안 해서 근데 5년 정도 이상 감정가를 내가 낙찰받은 가격으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전에는 3억짜리를 1억에 낙찰받았어도 은행에 가서 다시 감정해 주세요.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3억을 해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억짜리를 내가 1억에 낙찰받고 가서 은행에 3억 감정을 다시 받아가지고 2억 대출을 받는 거야. 이해됐어요? 3억짜리를 내가 1억에 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2억 대출해 줄 수 있겠네요 하고 그죠? 내가 산 돈보다 더 많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IMF 때 이제 사고가 터지고
여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또 터지고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안 돼요. 얼마에 낙찰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낙찰받았던 기준 금액이 내가 단독으로 입찰했다. 그러면 또 평가 금액을 또 더 낮춰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전문가랍시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똑똑하고 많이 아는 거하고 진실을 말하는 거는 다른 거죠. 우리가 지금 한덕수 같은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그런 진짜 늙은이를 저기 뭐야 총리를 앉혀놓고 그 답답함을 갖다가 3년을 지켜봤는데 하버드 나왔으면 뭐합니까? 일단 늙었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애국심이 1도 없죠. 또 배민정신 아니 애민정신 백성에 대한 국민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생각도 없고 국민에 대한 생각도 없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인간 아무리 잘났으면 뭐합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그 목적이 옳지 않은데 AI 시대에 똑똑한 거 의미 없어요. 가끔 AI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헛소리하는 그러니까 거의 99%가 그딴 소리를 해요. 참 진짜 모르는 인간들 AI가 아무리 그러니까 AI가 뛰어나면 AI를 못 쓰는 사람과 AI를 잘 쓰는 사람으로 우리 생태계가 나누어질 것이다. 그래서 빨리 AI를 배워야 한다. AI를 잘 써야만이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AI를 뭐 교육하세요. AI 공부를 해서 앞서 나가세요. 아유, 진짜 모질이들 한심이들. 예, 자동화된다는 건 뭐예요? 평준화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 정보가 지금 AI로 거의 다 지금 웬만한 글쓰기나 모든 거에서 지금 인간을 지금 평균적인 인간을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AI가. 그렇게 되니 이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부 잘했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로 어떤 방향으로 쓸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애국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버드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 왜? 아니 하버드대 안 나와도 영어로 문장 다 쓸 수 있고 말까지 다 해주고 요즘 AI로 다 되는데 책 안 읽어도 책에 대해서 더 정확한 논평을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유시민 씨 같은 인재가 이제 미래 사회에서 점점 설 자리가 없는 이유가 아무리 그분이 달변이고 말을 잘해도 뭐예요? 아니 저는 그분 말리려고 다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분 때문에 책을 3권이나 샀어요. 3권이나 내가. 난 너무 실망했어. 그분 책가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본인 이름을 떼고 본인이 쓴 책에 본인 이름을 떼고 저하고 똑같은 입장을 한번 출판사 저기 뭐야 내놔보라는 거예요. 시중에 몇 권이나 팔리나. 그런 베스트셀러가 돼 있는지. 이게 브랜드 값이잖아요. 난 내용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그분이 추천했던 책 2권과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을 보고 최근에 쓴 책을 보고 그만하셔야겠구나 이분도. 어쩔 수 없어요 늙으면. 괜히 그분에 대해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 저는 그분하고 차 한 잔만 마셔도 영광이죠. 근데 그렇지만 그냥 옛 기억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 기억으로. 나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럴 나이가 이제 점점 되고 있는데 뭐 남쟁이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농지연금이 바닥났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택연금으로 넘어간다. 왜? 주택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것도 오래전에 제가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왜 주택연금으로 넘어가요? 집이 안 팔리니까. 집 팔리면 비싸게 잘 팔리면 그냥 판다니까요. 팔고서 내가 작은 집으로 들어가고 목돈 해놓고 아니 뭐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연금을 들던 밉던 곱던 자식들 뭐 전세 자금이라도 좀 띄워주든 이런다고 다. 어? 근데 왜 들어요 지금 주택연금을? 집이 안 팔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내렸다네? 집값이 내렸다네? 그렇게 원하던 집값이 내렸다네? 아이고야 집값 내린 지 한참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거 맞고 왜 자꾸 신문이나 언론에서 어디 집값 올렸다 이거 가지고 집값이 올랐으니까 때려 잡아야 된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게 뭐예요? 공포 정치죠, 공포 정치. 지금 민주당이 그걸로 갖다가 지금 표를 얻고 인기를 얻고
마치 그걸로 해결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제 점점 불만이 나오죠? 불만이 나오죠? 내가 민주당에 맨날 편지 쓰는 게 그거예요. 물론 뭐 저 같은 놈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예. 어차피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 내 입장이 진짜 불쌍해. 자, 농지연금 지금 이제 농민들 입에서 이제 슬슬 욕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금 농지연금 못 받게 된 양반분들부터 해서 이제 지금 주택 가지고서 주택연금 신청하시는 분들 이제 슬슬 불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안 된다니까 돈이 없다니까. 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치 뭐 농지연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해보시면 얘기가 다르다는 거 이야기 좀 드립니다. 예, 제가 채팅에다 제한을 걸어놨나요? 아닌데. 예. 다 이건 저기고 실제로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 뭐 없어요. 또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주택 여러분들 주택 같은 경우는 안 팔리면 그냥 15억 이하다. 예, 그러면 지금 배우자 중에 한 명만 몇 세죠? 50세인가요? 하여튼 이상만 되면 주니까 예, 그냥 나이 먹었고 이제 딴 데다 돈 벌기도 힘들고 그러면 그냥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예.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값이 오르죠. 집값은 올라요. 오르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물가를 못 쫓아가요. 물가를. 그럼 떨어지는 거죠. 실제적인 가치는.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은 어떻게 돼요? 피잖아요. 아니 돈 가치가 다르잖아요. 내가 분양받았을 때는 3억이었는데 20년 살고 나니까 5억이래. 시골은 그래요. 자,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래. 물론 이제 그건 안 내죠. 저희가 폭이 작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예, 강남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억울한데. 예. 자, 그 이야기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지연금 예, 바닥 났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밀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픈런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 집에 부모님들 빨리 예, 농지연금 빨리 하세요. 뭐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그 문제 아니에요. 예, 할 수 있을 때 일단 하세요. 일단 그리고 나서 예, 뭐 팔릴 기회 있으면 그때 비싸게 팔으시면 되니까 예,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 농지 가서 신청하셔도 예, 연금이 없습니다. 예, 민주당 재집권 힘들어지고 있어요. 네. 아유, 그러니까 무슨 투기를 잡겠다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이제 어려움이 이제 부동산 투기가 안 되면 살기 좋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고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막 쏟아집니다. 예, 투기가 있어야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욕심이 있어야. 왜 인간이 착하고 모범적이고 어떤 그런 잣대대로 살아야 세상이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게 뭐냐면 생태계에서 사슴만 있으면 그죠? 사슴만 있으면은 아니 꽃사슴만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 서로 안 싸우고. 그거는 무식하고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겁 많은 자들, 꿈 없는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예.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 정치인들이. 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 농지연금 바닥났다. 농지연금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제 방송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하도 전문가로 떠드는 새끼들이 많아서 나 참네. 기도 안 차서 내가. 예. 아니 물론 전문가죠 전문가. 그분들이 전문가 맞아요 전문가. 예. 근데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예. 특히 위기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기론을 왜 말해요? 항상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저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스라이팅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한테 복종하게 만들려고. 누군가한테 겁을 주고 공포감을 주고 너를 위한 거야. 그 우리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예. 자, 농지연금 이야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핵심은 뭐냐면 경매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정가대로 대출이나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낙찰 가격으로 된다는 거하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농지연금 지금 신청해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주택연금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도 답이 없죠. 거래도 잘 안 되죠. 당장 이사 가기도 귀찮죠. 예, 그래서 노인분들이 예, 주택연금 망설이지 마시고 예, 일단 하세요. 일단 일단 하고 돈 더 준다고 하면 그때 파세요. 예,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예전부터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방송에서는 뭐 잘 이야기를 안 했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연금이 바닥이 나든 뭐라 하던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농지연금, 주택연금 빨리빨리 그냥 신청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민하세요. 바닥 난다고 합니다. 바닥이 나면 조건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국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돕는 거지. 국가가 나를 배반하는데 나는 충성할 거야? 혼자 많이 하세요. 혼자 많이 하세요. 국가가 나를 버리는데 내가 왜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해요? 내가 원하는 국가를 새로 세우던지, 내가 원하는 국가로 이민 가면 되지. 우리는 이민을 못 가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